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현대건설이 폭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주택사업 축소를 발표한 건데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11월 4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이번 겨울 어느 정도 금매면 사야 할지 그 기준을 정해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실소자분들과 이번 겨울에 투자하려는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께 필수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이 폭탄 선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건설이 발표한 주택 매출 원가율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3분기에 98.7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100억 매출이면 비용이 98억 7천만 원이라는 거죠.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2022년 1분기 91.5에서 거의 7%포인트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현대건설 3분기 실적 보면 선방했거든요. 3분기 매출 40%, 영업이익 60% 증가했더라. 수주잔고도 93조 원으로 늘어났다는데, 야, 근데 왜 주택사업을 이제 축소할까? 자, 지금 현대건설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해외 대형 공사나 토목사업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요, 주택 비중 축소와 해외 사업 비중 확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네요. 자, 왜 현대건설의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됐을까요? 건설 공사비 지수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2020년에 건설 공사비 지수가 119였는데 2023년에 153으로 크게 치솟게 됩니다.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게 됐죠. 근데 이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요, 착공 시점에 공사비가 확정되면 그 이상, 이제 착공 이후에는 공사비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 내 공사 단가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2020년, 2021년에 착공한 사업장에서 적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공 이후에 공사비 증액이 어려운 건설 구조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진폭이 크게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의 수주액을 보면요, 2022년에 무려 9.3조 원으로 올라가요. 자,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 수준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요, 신규 수주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고 기존 수주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군건설사가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더 이상 수주액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건설사들은요, 공사비 급증 외에도 다른 위기가 더 있어요. 바로 분양 환경 악화입니다. 이게 공사비 급증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올 초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 바로 PF 대출 부실 가능성, 그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었죠. 자, 왜냐면 이 분양 환경 악화가 왜 무섭냐면은, 자, 이 대한민국은 선분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분양 환경이 좋아서 빨리 토지 확보하고 분양을 하려고 딱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건설사가 토지 확보 자금부터 다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대출로 하거든요. 그럼 하나 어긋나 버리기 시작하면 천문학적인 채무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 지역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 안 좋아진 시점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고 위기에 빠진 거예요. 물론 롯데건설 같은 경우 올 초부터 좀 위기 얘기가 나왔지만 그룹사의 자금 동원 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을 막아냈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분양 환경이 악화되면서 자금 순환이 막혀버렸네. 그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쇼킹 부동산에서 소개드리는 분양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야, 요즘 분양 시장이 안 좋다고 모르겠는데, 하지만 실제 수도권 분양도요, 10건 나오면은 한 2-3건 정도만 완판이 되고 나머지 7건은 수요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몸살이는 건설사가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정비사업장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과 용산에 이어서 여의도도 시공사 무혈 힙성이 늘어날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입찰 시 2개 이상의 시공사가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측정하게 돼 있는데 2회 이상 유찰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수의 계약을 시공사 무혈 입성이라고 기사에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시공사들은요,
고가 마감재를 사용하는 사업장 규모가 큰 대형 사업장 아니면 경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수주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규모가 작은 여의도나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도요, 겨우 시공사를 찾는 수준, 애초에 좀 공들였던 건설사가 있으면 거기라도 계약하는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서울권이나 가능한 거고, 경기도 외곽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향후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셨던 소액 투자의 대명사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투자자분들이나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환경 변화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살이는 건설사가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요, 바로 신도시 토지 매각의 어려움입니다. 자, LH가 발표한 미매각 LH 공동주택 용지 현황을 보면요, 수도권에서 22개 필지 9,192가구, 지방에서 10개 필지 7,244가구의 공동주택 용지가 매각에 실패했습니다. 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2년 전에 공공택지를 로또라 불렸어요. 영종도까지 분양시장이 수십 대 1로 완판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공분양이요. 공공분양같이 수요자가 제한된 분양에서도 영종도가 수십 대 1 경쟁률이 나왔는데 이게 벌써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더라. 지금은 진접 이지구 주상복합 용지도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애매하면 아예 시공사가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미 물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급 감소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매월 말경에 주택 통계를 발표하는데 그때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공개되지만 전년도와 5년 평균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치는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몸살이기가 들어갔더라. 자, 그래서 926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아무래도 업계는 좀 예상을 했었어요. 이게 수요가 없어서 발생하는 공급 가문도 좀 일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지역에 수요를 늘린 방안, 투자 수요를 좀 유의시킬 방안을 정부가 당근을 꺼내주지 않을까 했는데 원내는 국토부 장관이 마지막까지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 좀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거든요, 수도권에. 근데 그 이후부터 공급 불안 이슈가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PF와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PF 대출 부실이 터지면 부동산이 대폭락할까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자,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금융권 PF 부실 채권 2.5조 원, 증권사만 1.2조 원, 부실 도미노 우려. 자, PF 대출 파산이 본격화되면 건설사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되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할 텐데 정부가 어거지를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PF 대출은요, 주택 공급자가 받는 금융입니다. 시행사가 받는 대출이죠. 시행사들이 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다 대출을 통해서 짓는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두 가지 종류의 대출을 활용해요. 첫 번째는 브릿지론 대출이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주로 취급을 하는데 건축허가 떨어지기 이전에 받는 고금리 고위험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본 PF 대출입니다. 자, 이렇게 인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본 PF 대출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브릿지론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PF 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추당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분양률이 잘 나오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가 완전 죽어버렸죠. 생활형 숙박시설, 지방아파트 분양, 2021년까지 분양이 잘 됐다가 2022년부터 완전 수요가 소멸한 사업장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분양 사업장에서 PF 대출 부실이 확대되어 이익금융권이 위태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에 대폭락이 올까요? 일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익금융권이 위태해지면서 이익금융권의 대출 환경이 악화가 될 수 있어요. 대출을 잘 안 해줄 수도 있고 금리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고신용자들의 신용대출은
1금융권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F 대출 위기가 부동산 시장의 폭락의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PF 대출 위기는 공급자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고 부동산 시장 붕괴가 아닌 공급 감소 우려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주택 통계를 통해서 공급 감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면에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멤버십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